안녕하세요, 정보처리 기사 여러분, 두목렉 강영입니다. NCS 붙이고 저희 6월 6일 날 드디어 첫 시험 치러졌습니다. 통합 1, 2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다음번 시험은 2회가 아니고 3회 필기 시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우여곡절 끝에 치러졌기 때문에 1회 시험이 6월 6일이었어요. 뭐 여러 가지 그쵸? 일정 교일과 관련된 난리가 났었죠. 여러분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저는 이번 시간에 3과목과 관련된 총평, 그리고 3과목 앞으로 다음 시험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해설 강의라고 하기에는 난이도가 너무 높지 않았기 때문에 좀 당황하실 수 있을 만큼 기출이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NCS 바탕으로 개편된 첫 시험이었는데, 이 시험은 시험 범위 자체는 2020년부터 시작해서 22년, 3년 이 시험 범위로 그대로 갑니다. 시험 범위는 바뀌지 않지만 문제의 난이도는 분명히 내년부터라도 조정이 되는 건 맞다라고 여러분 꼭 알고 계세요. 자, 이 기출 해설 강의를 듣는 이유는 다음번 시험 준비, 그리고 우리 필기 봤죠? 실기 준비하시는 분들도 본인이 본 이 시험에 대해서 꼭 해설 강의 듣는 걸 권해드립니다. 왜냐? 이번부터가 필기 실기에 어떻게 해요? 시험 범위가 동일하고 필기의 내용을 실기까지 끌 수 있는 시험으로 바뀌는 첫 시험이 실기 2회차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필기에서 확인하지 못한 걸 점검하고 가셔야 됩니다. 1회 합격생 분들. 자, 3과목 데이터베이스 구축 부분인데요. 저희가 아무래도 필기 시험이다 보니까 구축하는 실무적인 코드나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용어 중심의 과목이 3과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시험이 그렇지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걸 확인하는 방법 중에 이런 객관식 평가, 자격증 평가의 가장 마무리는 어떻게, 정확한 마무리는 암기죠. 어쩔 수 없죠. 객관식 문제다 보니까 정확한 암기와 관련된 항목사항들 정리하시는 거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기출만 보시면 안 되죠. 왜냐? 기출 한 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기출은 마지막에 보는 건 개편이기 때문에 문제의 난이도나 예상 범위 정도를 가늠할 때 활용은 꼭 하시되, 기출문제만 믿고 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모의고사만 믿고 가셔도 안 된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충분히 학습이 필요한 게 NCS 개편의 의도이니까요. 자, 그런데 3과목은 여러분이 앞으로 학습을 하시면서도 그렇고 시험 장에서도 그렇고 고득점 과목으로 목표 잡고 학습하셔야 되는 과목입니다. NCS 레벨 자체도 낮은 모듈들이, 학습 모듈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공부하시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과락이 나오면 절대 안 되는 과목이기도 하죠. 그리고 오히려 더 실무적인 내용이 이 부분에서 있을 수 있죠. 왜냐? SQL 부분 나오니까요. 여러분이 DB 전문가가 아니어도 SQL과 관련된 간단한 쿼리 분석 정도는 하실 수 있으셔야 되니까. 자, NCS 개편된 첫 필기 시험이었습니다. 왜 첫 필기 시험이었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올해 원래 필기 보고 실기 시험 보는 게 정상이잖아요. 뭐 당연히 필기를 합격해야 실기를 볼 수 있죠. 그런데 일정 자체가 실기를 5월에 1회를 먼저 봤어요, 우리가. NCS로 개편된 첫 실기 문제가 공개가 되고 나서 6월에 우리 필기 시험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이 좀 바뀌었어요. 만약에 필기를 먼저 봤다면 1회 실기 너무 기분 좋았을 수 있어요. 당황하지 않고. 왜냐? 필기의 내용이 실기에 반영됐으니까. 자, 그런데 오히려 실기의 내용을 필기에서 학습하고 가신 분들 시험장에서 기분 좋았죠. 자, 그래서 올해 특징이, 이번 1, 2회 통합 특징이 일정 변경에 있었다. 이런 일이 뭐 앞으로 없겠죠. 자, 그리고 전체적인 분석은 이렇습니다. 2020년 1회는 이 1회만 두고 총평을 하는 거예요. 이 시험 전체를 두고 총평하는 거 아닙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 부분의 난이도는 중간이었다라고 할게요.
예, 풀이했을 때의 느낌은 하예요. 그런데 내용적인 면에서는 중까지도 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다. 고는 아닙니다. 자, 왜? 100% 개편전 기출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자, 많이 포함될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딱 봤더니 개편전 문제가 100% 20문항 모두가 개편전 내용과 동일한 문구, 아예 싱크를 100%까지 동일한 문제가 출제가 돼버렸어요. 예. 그러면 앞으로 우리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개편 전 기출문제를 보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거는 정말 시험 준비하는 일정을 길게 잡고 가시는 분들은 기존 기출을 보시는 시간이 있을 때 보는 거고요. 기존 기출 문제를 보시기만 해서 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고득점 받기는 힘듭니다. NCS 이론 바탕으로 한 본강의 충실히 들으시고 모의고사나 충분히 수업 중에 개편전 수준에 대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별도로 보시는 건 나중에 시간이 되실 때 보시는 거지 일부러 챙겨서 봐야 할 부분은 아닙니다. 지금은 개편 초창기니까 시험 범위가 공통인 부분 문제가 출제가 많이 되었고요. 이런 비중은 점점 낮아지겠죠. 예, 아무래도 그렇고, 자, 개편 전에는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1과목에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시험 과목이 있었는데, 혹시라도 이 부분 서머리나 학습 또는 전공이신 분들은 이미 학습을 하신 부분인데, 여기에서 조금 특이한 거는 개편 전 시험에는 뭐가 있냐면 데이터베이스의 내부에 자료조라는 과목이 있어요. 그래서 출제를 한 5문제 정도를 꾸준히 했는데 그거는 빼세요. 기존 개편되기 전 데이터베이스에 보시면 자료구조 문제들이 평균 최근은 5문제까지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과목만 두고 봤을 때는 그 범위 내에서 자료구조 문제를 제외한 게 여기에 3과목, 우리의 3과목 시험 범위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죠? 예. 자, 그런데 이 NCS 바탕으로 된 개편 상황은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자, 과목 단위로 공부하되 알고 보면 통합된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학습을 하는데 저희가 반정규화 문제가 왜 3과목이 아니고 2과목에서 출제가 되냐 이건 거죠. 자, 그래서 과목과 영역 간 넘나듦이 있는 통합된 내용을 학습하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서 나온 설계 부분이나 반정규화 부분, 성능과 관련된 평가 부분은 분명히 이 과목에서도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4과목에서 학습하시는 네트워크 문제가 5과목의 RIP 문제 같은 경우가 넘어가서 출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과목만 정말 고득점이니까 열심히 하지 보다는 두루 일단 학습하시고 집중하시는 거 중요합니다. 자, OT에서 강조를 못 드렸기 때문에 지금 본 필기 기출문제 풀기 전에 강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특히나 데이터베이스 DB라고 하는 공부는 우리 정보처리 시험과 관련해서만 얘기를 드리는 거죠. 필기와 실기. 실제적으로는 여러분이 DBMS 어떤 제품, 회사에서 어떤 정도의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규모를 개발하고 있고 담당하는 역할이 무엇이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학습하시면 안 되죠. 하지만 우리 정보처리 필기를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목적은 다른 데 있을 수 있지만 목표는 정보처리 자격증 취득이다 보니까 좀 더 효율적으로 학습할 때 데이터베이스 학습은 필기와 실기가 같은 범위인 가장 유사한 모듈들이 연계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서 필기도 열심히, 실기도 열심히. 그러니까 실기 때 출제 비중이 아직 많지는 않는데 공부한 게 아까우실 수 있어요. 근데 언제 SQL 문제가 출제 비중이 높아질지 모르는 일이거든요. 제가 이번 시간을 갖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번 시험이 기사 수준보다 좀 낮게 나와서 너무 단답형으로 나왔어요. 해설 강의 해드릴 것도 없을 정도로요. 자,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해설 강의를 강조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자, 최근 몇 년치 분석을 못하죠. 왜냐? 기출문제 한 회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문제 분석을 자 출제 기준에 따라서 필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때요? 자, 눈에 들어오시는 게 이거죠. SQL 부분과 DB 설계 부분, NCS 개편으로 된 데이터베이스 학습을 하시면서 이 부분 설계와 관련된 학습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그죠? 난이도도 그쪽이 높았고, 그리고 출제도 그런 류의 문제가 나올 것 같았는데 막상은 그렇지 않았죠. 그래도 분석을 해보니까 SQL과 설계 부분이 50대 50 반반 출제가 되었다라는 거죠. 해당 영역 세부 내용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문제도 바뀔 수 있지만, 앞으로 이 3과목은 큰 틀은 SQL 부분과 SQL 문법 부분이죠. 그리고 DB 설계와 관련된 개념들이 크게 50대 50으로 꾸준히 비율적으로는 동등하게 가되, 회차에 대해서는 특이한 신규 문제가 들어올 거라는 거죠. 그래봤자 세 문제 내외이기 때문에 큰 틀은 내가 DB 설계 공부를 하고 SQL과 관련된 문법을 꼼꼼히 봐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게 이 3과목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1, 2 통합 실기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3과목 볼게요. 자, NCS 모듈이라고는 아닌데 정확하게 학습 모듈이죠. 우리의 시험 범위죠. 그죠? 교재의 그쵸? 목차와 같은 거죠. 보시면 NCS 바탕으로 한 용어, SQL 응용 모듈이 있었어요. 학습 모듈, SQL 활용 모듈 있고요. 논리 데이터베이스 설계와 물리 데이터베이스 설계 부분이 있고 데이터 전환 부분이 있었죠. 저희가 수업은 하단의 설계 부분 학습을 먼저 하고 SQL 부분을 그 이후에 학습을 했죠. 뭐 별도 따로따로 하셔도 되는데 학습을 하실 때에는 설계 부분 먼저 하시고 SQL 부분 문법 점검 하시는 게 흐름을, 내용을 구조화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마지막에 데이터 전환하는 모듈 있는데 이번 회차에 전환 기술이나 수행이나 정제 쪽의 용어 문제 한 문제는 출제가 될 것 같았는데 한 문제도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근데 앞으로 간혹 출제 비중이 높아진다라기보다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는 여기 전환 부분의 용어 문제가 출제가 되기는 할 겁니다. 자, 여기서는 SQL 겹치죠? SQL 공부해야 되겠구나. 논리물리 나와 있는데 DB 설계 부분 나와 있구나. 자, 하위 부분에 보면 SQL 응용 부분이 절차적 SQL 작성에서 저희는 문법, 트리거, 함수, 프로시저 다 배웠어요. 출제가 되지 않고 큰 항목만 출제가 됐고 실기에서도 이 부분이 아직 출제가 되지 않았죠. 자, 이 부분 기대하면서 난이도 높아지겠지라고 했지만 당분간은 글쎄요입니다. 그래도 학습하셔야 돼요. 응용 SQL 작성에서는 조금 더 많은 그룹핑 함수들이 나왔는데 이 부분도 출제가 이번에 많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랑 가장 중요한 기본 SQL, 고급 SQL 되어 있는 부분으로 해서 자, 한 문항, 세 문항, 네 문제, 두 문제 이렇게 출제해서 총 4문제, 6문제에서 10문제, 우리 시험 20문제잖아요. 네, 20문제 중에 반이 이쪽에서 출제가 됐고 설계와 관련된 부분, 자, NCS 학습에서 조금 모듈에서 아쉬운 점이 이 부분이죠. 그쵸? 네. 자, 관계 데이터베이스 모델과 데이터 모델링 및 설계, 그리고 물리적인 내용들과 관련된 부분 난이도가 조금 있었죠.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통틀어서 6문제, 4문제 출제가 됐죠. 어떻게 보면 논리적인 데이터베이스 설계, 즉 릴레이션과 관련된 관계, RDB의 문제가 훨씬 많이 출제가 됐고요. 물리적인 설계 부분에서는 정교화 부분 때문에 여기 4문제가 있는데 자, 정교화 부분, 반정교화 부분, 학습과 더불어 물리적인 설계에 대한 전반적인 성능과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는 부분에서는 4문제밖에 출제가 안 됐네요. 그죠? 예. 자, 큰 틀이 더 중요하겠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SQL, DB 설계. 학습하시면 문제 나오는 게 3과목이다를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 부분이에요. 자, 한 가지 놓치지 마셔야 될 부분은 이번에 자, NCS에서 좀 비중 있게 공부를 했습니다. 반정교화 부분이죠.
근데 이 반정교화 부분이 3과목에서 출제가 안 됐어요. 그럼 100문제 중에선 어떠냐라고 했을 때 반정교화 문제가 우리 3과목에서는 출제가 안 됐지만 어디에서 출제가 됐냐면, 자, 우리는 3과목이죠. 2과목 마지막 문제 A형의 반정교화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는 거죠. 아, 그 정도 수준 알고 있으면 되겠구나. 자, 그래서 반정교화 부분, 그러니까 다른 과목에서도 언급될 여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문제풀이 한번 해볼게요. 화면 보시면 아유 너무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도 화면으로 수강하고 계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설명드려 볼게요. 화면 상단에 보시면 이게 여러분의 교재 또는 NCS 모듈 부분, NCS 지금 확인하고 계신 분들 계시거든요. 학습 모듈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단에는 간단한 해설 보여 있고요. 문제 나와 있고 보시면 이 부분입니다. 자, 기출 2019년 3회 정보처리 기사기출이란 뜻입니다. 이번 시험은 20문제 모두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인데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정말 보기의 순서 안 틀리고 똑같이 냈어요. 자, 그거에 대해서 표기한 것입니다. 해서 여러분이 기출문제의 중요성을 생각을 해보셔도 좋겠지만 그거보다도 시험의 난이도나 유형을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 과거, 개편, 전 시험이다. 요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본문 학습하신 걸로 충분하십니다. 41번 부분 보시면 시험지 검은색인데 제가 그래도 키워드 빨간색으로 잡고 답 파란색으로 지금 표기하고 있습니다. SQL 분류 중 DDL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정보처리 시험은 부정적인 문제 표현이 많습니다. 않는 것은, 틀린 것은,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여러분이 보기만 보고도 쉽게, 이거 난이도 너무 낮은 거예요. 이번 회차 기사 문제가 원래 이렇게 짧은 단답형은 아닌데 개편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해요? 빨리 공부하셔서 올해 내년 3년 내에 난이도 높아지기 전에 빨리 학습하시는 걸 얘기 드립니다. 자, 스트럭티드 쿼리 랭귀지라고 얘기를 했지. 오라클에 MySQL이란 표현 특정 DBMS 제품 언급하고 있지 않죠. 그럼 정보 처리에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DDL과 관련해서는 3가지만 꼭 알고 계시면 되죠. DDL 정의하죠. 뭔가 확정 짓는다라는 거예요. 뭐를 생성하도록. 자, 생성 없는 걸 만들었죠. 그럼 다시 없게 하는 거 뭐예요? 존재 자체 없애는 걸 제거, 드랍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에이, 만들었는데 좀 고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alter, 수정. 만든 이후에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alter, drop, create 이 3가지 뭐 다른 그쵸? 특정 DBMS에서 이 명령어 종류 언급해서 생각까지는 하지 마시고요. 우린 정보 처리니까. 자, 스트럭티드 쿼리 랭귀지에서 구조적 지리어는 3가지 기능으로 각 명령어를 분류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결론은 외우시는 거죠. 자, 시험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해당해서 SQL과 관련한 이런 분류는 이번 회차 2문제 나왔어요. 앞으로도 20문제 중에 1문제는 이 정도 수준 꼭 나온다. 그러면 정의하고 조작하고 제어하는데 외우세요 하면 제 역할이 끝나나요? 그건 아니고 여러분 관점을 가지고 외우셔야 됩니다. 뭐 이니셜 외우시는 거 좋지만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건 뭐라고 했죠? DDL, 정의, 누구한테?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 명령이냐? 대상이 테이블이다라는 거죠. 테이블. 자, 우리는 이 SQL 자체가 RDB,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2차원 뭐예요? 표를 대상으로 하는 명령이기 때문에 DDL은 생성해요. 뭐를? 표를. 뭐 표 말고도 여러 가지 생성을 하긴 하죠. 스키마도 생성하고 도메인도 생성하고 트리거도 생성하고 하죠. 그런데 가장 명확하게 create, drop, alter를 여러분이 경험하시는 건 표를 만들고 표를 제거하고 표를 수정하는 걸로 구별한 겁니다. 그럼 조작을 한다. 자, 이거 M이에요. manipulation. 그죠? 매니지먼트 아닙니다. 자, select, insert, delete, update. 검색, 삽입, 삭제, 갱신. 딜리트, 드롭이랑 다른 거죠.
drop, delete. 자, 삭제한다라고 그냥 번역하셔도 좋지만 이거 뭡니까? 표 내로 들어가서, 그죠? 표 안으로 들어가서, 그죠? 무엇을 대상으로 조건을 제시하고 검색을 합니까? 라고 했을 때 표 안에 줄이죠. 그죠? 행이죠. 그죠? 구조적으로는 행, 뭐 레코드라고 표현하는 게 좀 더 일반적이죠. 그런데 그래도 우리 RDB로 봤을 때는 튜플 줄 단위로 딜리트 한다. 그죠? 이 줄 지우고 저 줄 지우고, 그죠? 한 줄이 인서트 된다라고 보시면 그 작업의 단위로 여러분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DCL, 제어와 관련해서는 커밋과 롤백, 어떻게요? 커밋 롤백과 관련해서 병행 수행하는 거. 자, 많은 자료를 동시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잘 처리하기 위해서 그랜트와 리보크 권한, 그죠? 검색할 수 있어, 제거할 수 있어, 아무나 하면 안 되니까 그거에 대한 권한 부여와 해제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머릿속에 기출 어떻게 해요? 정리하시는 계기의 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렵지 않아요. 자, 41번 업데이트. 자, 그러면 여기에 해설, 업데이트 갱신인데 수정이랑 갱신은 좀 다른 작업이고, 이거는 뭐예요? DML 종료니까 이게 답이지 라고 해서 천천히 정리하고 가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41번 풀어봤고요. 자, 42번 문제가 이거예요. 원래는 필기 보고 실기 봐야죠. 필기 보고 실기 봤으면 필기 때 이거 풀어봤으니까 실기 때 출제를 해도 실기 보시는 대상이 똑같기 때문에 납득이 갑니다. 근데 이번에 일정이 실기를 5월에 보고 필기를 6월에 봐서 실기에서 이 문제가 먼저 나와버렸어요. 저희는 모의고사에 운이 좋아서 제가 문제 구성을 다시 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려서 필기 보시는 분들이 이게 실기에 나왔는데 필기에서 확인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반대겠죠. 필기를 꼭 시험 보고 오셔서 내가 못 푼 문제도 점검을 하셔야 실기에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연도 회차에는 2019년도 2회와 2016년도 2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해당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뭐였냐라고 했을 때 42번의 출제 의도는 distinct입니다. distinct. 자, 스펠링 꼭 외우세요. 옵션이죠. 그죠? 열과 관련된 옵션인데 distinct 실기에서 이번에는 적으라고 나오진 않았지만 반드시 필답형에서 스펠링 암기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A와 B의 차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 DPT 앞부분에 distinct가 있고 없고입니다. 여러분 select from 문법은 기본적으로 검색과 관련되어 있는 거라고 알고 계시고, select from, 자, select from, 자, 대상은 student table을 대상으로 검색하겠다라고 합니다. 자, 찾겠다, 보여주세요. 뭐를? distinct를. 자, 문제 볼게요. 자, student table에 SQL 생각하시고 from 뒤에 student table 나와 있겠구나. 독일어과 학생이 50명이 안에 들어가 있다. 그죠? 그러면 student table에는 독일어 학과 관련된 50개 줄이 있겠죠. 튜플이 50개 있다. 레코드가 50개 있고. 섞여 있을 수도 있어요. 섞여 있어요. 중국어과 학생이 30명 있다. 그럼 80명. 영문학과 학생이 50명 있다 해서 지금 현재 from student에는 몇 개요? 50 더하기 30 더하기 50해서 130 행이 있구나. 정보가 저장되어 있을 때 다음 두 개의 SQL 실행문의 튜플 수는, 왜냐, 객관식이니까 그려보세요. 못하죠. 결과가 몇 줄이 보여지나 검색하느냐이죠. 자, 튜플 머릿속에 단어 뭐 암기도 좋지만 계속 확인 받으세요. 튜플을 뭐예요? 카디널리티는 했으면 좀 더 정확하고 고급스러웠겠죠. 카디널리티, 그쵸? 행수, 그쵸? 튜플수는, 그러니까 결과는 하면 그려야 되니까 지금 그리는 게 보기가 아니죠.
DPT 이름은 이렇게 명시했어요. 학과명. 학과명 안에 독일어 학과. 그럼 스튜던트는 어떻게 생겼는지 상상을 해보시되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더 많거나 적은 칼럼이 있을 수 있는데 꼭 있어야 되는 건 DPT죠. 그죠? 네. 자, 그러면 130명 중 스튜던트 테이블에 DPT 하면 어떻게 해요? 검색. 특정 칼럼만 검색하세요 해서 수직적인 추출이 되는 거죠. 그죠? 굳이 용어를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그럼 130. 그런데 이 130개 중에는 독일어과 50개 섞여 있고 중국어과 30개, 영어 영문학과 50개 섞여 있어요. 골라내라. 섞여 있는 거 제외하고 distinct, 중복 제거. 자, distinct 영어 번역보다도 역할은 중복 제거. 그죠? 중복 제거. 동일한 걸 없앤다, 제외한다 라는 거죠. 중복 제외. 그죠? 중복 제외. 그림 한번 보시면 이렇게 상상하셨습니까, 여러분? DPT는 꼭 있어요. 그죠? 셀렉트 다음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학번이 있을 것 같고 학생 이름이 있고 뭐 다른 성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냥 저는 뭐 이 정도로 생각이 되고 이런 식의 테이블이 있을 거다. 막 섞여 있겠지만 뭐 아무튼 독일어과는 홍길동이도 있고 박길동이도 있고 해서 50개 있을 거고요. 김철수, 뭐 정철수 여러 명 있겠지만 중국어과 30명 있을 거고요. 자, 영어 영문학과 50명 있을 거다 해서 이렇게 행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총 행수 130인데 셀렉트 다음에 너 디스팅트만 하면 결과 생성된 테이블 구조는 임시 테이블은 이렇게 130. 그죠? 한 칸에 130줄의 결과가 나올 거다. 튜플 수는 몇 개예요? 여기서부터 세는 거죠. 몇 개? 130. A 130이죠. 자, 그러면 B번 쿼리는 distinct 있는데 자, 130 중에서 독일어가 유일하게 남긴다는 거죠. 그죠? 중복 제거. 그럼 독일 하나 남기고 그 하단에 있는 거 다 지워? 하나 남네. 중국어 몇 개 있었다고요? 30개 있는데 29개 지워. 그죠? 영어 영문학과 50개 있었는데 다 지워 해서 49개 지우고 하나, 둘, 세 개. 자, 결과 튜플의 개수는 3. 그죠? 이것도 테이블입니다. 칸이 하나여서 그렇지 테이블 구조에서의 결과 튜플 수다. 그래서 어렵지 않죠? 그런데 시험장에 가면 좀 의심이 자꾸 돼서 당황하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기출문제 보는 게 좀 정리하는 의미로 있을 것 같고 자 43번 문제는 2005년도 2회 기출입니다. 글씨 하나 안 틀리고 이렇게 출제가 된 문제가 아이고 지금 2020년 6월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2005년도 기출 보실 거예요? 그렇게 학습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외래키를 지정해야 하고 스키마를 구성하는 설계와 관련된 얘기를 한번 했죠. 그죠? 자, 그러면 잘 생각을 하면 두 릴레이션에서 외래키. 자, 외래키가 왜 필요하죠? 릴레이션. 자, 과목 릴레이션과 수강 릴레이션 두 개가 있는데 참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외래키가 존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외래키로 여러분이 보시는 건 두 릴레이션의 관계 형성이 되어 있다. 이름을 봐서는 과목 수강이니까 그 과목에 수강하는 그렇죠? 학생들이 있겠죠. 그거와 관련된 정보들이 서로 관련되어 있구나. 그렇죠? 두 개의 릴레이션은 전후관계라고 합시다. 선후관계. 먼저 누가 있고 그걸 이용해서 다음 릴레이션이 있고 그렇죠? 먼저 선후관계가 중요합니다. 선후관계 때문에 외래키 지정하는 부분도 중요하니까요. 자, 그런데 릴레이션은 어떻게 해요? 가장 중요한 건 기본키. 과목은 과목 내의 자료를 유일하게 구별하고 식별할 수 있는 외래키 PK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키는 밑줄 친 부분이다. 상상하시고 과목
아직 테이블을 만들진 않았지만 릴레이션에서 과목 번호, 과목명이 있다. 과목이 존재해야 수강 가능하잖아요. 그죠? 과목이 존재해야 수강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말로 정의를 해 내려가는 걸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과목 번호가 밑줄 PK. 자, 그러면 수강하고 있는 상황의 정보들을 내가 릴레이션으로 만들었다. 수강 번호로 구별해야지 그 안에 있는 정보들을. 자, 그래서 기본키, PK는 각각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조 관계를 맺었다 라고 하면, 자, 누가 먼저 존재해요? 과목이 존재해야 수강 가능하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죠. 부모 릴레이션, 자식 릴레이션, 상위 릴레이션, 하위 릴레이션 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과목 릴레이션이 참조 릴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죠? 네, 참조 릴레이션. 그러면 참조하는 릴레이션 수강 쪽에서 학번, 과목번호, 학기, 위아래 지금 순서가 이렇게 있어서 전후를 상단 하단하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과목번호가 과목 내에 있었던 이 기본키 속성 칼럼이죠. 그래서 과목번호가 다른 릴레이션을 참조하는데 이용되는 외래키이다 인 거죠. 과목번호. 수강 릴레이션은 과목을 참조하기 때문에 과목번호를 이용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외래키의 정의 한번 하고 넘어갈까요? 자, 외래키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하나의 릴레이션이 아니고 두 개의 릴레이션이 항상 나와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했죠. 두 릴레이션 하면 참조 상황이구나, 이걸 먼저 떠올리시고, 자, 외래키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외래키의 도메인 내용을 주로 정의에 이용을 한다 그랬죠. 해서 그러니까 참조가 되는 부모 릴레이션, 이걸 참조 릴레이션이라 그래요. 자, 참조 릴레이션의 기본키 또는 널값, NULL, 그렇죠? 네. 을 가질 수 있는 키가 외래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과 관련된 게 외래키죠. 이렇게 연계해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 다음 회차 3회차에 어떻게 참조 무결성 제약 조건 출제 될 거니까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정규화 문제가 개편 전보다 출제가 많이 됐습니다. 개편 전에는 20문제 중에 정규화 문제가 어떻게 해요? 보통 한 문제 출제가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주 출제 범위의 정규화, 노멀라이제이션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상당히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문제 중에서 2문제 이상 항상 정규와 관련된 부분이 출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 얘도 마찬가지로 2019년 3회차 기출이랑 동일하고요. 이전에는 보기를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았어요. 힌트를 줬거든요. 그런데 정규화, 1N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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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NF 시작을 만족하고, 헷갈리죠. 그러니까 조금 더 집중해야 되겠구나, 너무 키워드로 보시면 안 되겠구나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우리는 정규화가 한 단계가 아니죠. 여러 단계. 그렇죠? 저희는 ONF까지 학습을 한 상황인데요. 6가지 종류죠. 나는 지금 1NF 상황이다. 그러면 1NF의 상황은 만족하고, 그렇죠? 각 값이 원자값을 유지하고 있고, 그렇죠? 그렇죠? 원자값인 상황에서 ENF가 되기 위한 조건. ENF를 진행을 한다. 다시 분해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1NF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럼 그 문제를 해결한 게 ENF죠. 해서 말장난이에요. 자, 그래서 1NF에서는 1NF를 만족하고 요 부분까지예요.
자, 그럼 ENF는 뭡니까? 아, 여기에서 부분함수 종속의 문제가 있잖아요. 저 1NF의 문제점이 뭡니까? 해결은 원자값인 거고요. 문제점은 부분함수 종속 문제가 있죠. 그러면 ENF로 됐다라고 하면은 부분함수 종속 해결인데 그걸 어떻게 해요? 1NF이면서 이걸 해결했다라고 표현 안 하고요. 완전함수 종속이다. 우리는 이렇게 배웠죠. 자, 키가 아닌 모든 속성이 기본 키에 대하여 그죠? 완전함수 종속 관계를 만족해야 된다. 완전함수 종속, 완전함수적 종속 동일한 얘기죠. 또는 부분함수 종속을 해결하였다. 그죠? 제거하였다. 해서 4번. 시험장에 가시면 이거 의외로 헷갈립니다. 네, 잘 정리하시고 무조건 정규화 문제는 20문제 중 2문제 출제하니까 정의부터 꼼꼼히 정리해 가시고요. 45번 볼게요. 이번 회차는 개체 무결성 제약 나왔죠. 자, 그럼 다음 회차 통합 1, 2회에선 개체 무결성 3회는 어떻게 해요? 무결성의 참조 무결성 출제가 조금 더 많이 되겠죠. 개체 무결성이 또 출제가 된다고 누가 뭐라 그러진 않지만 그래도 무결성, 정보 처리에서는 이렇게 개체 무결성, 참조 무결성, 도메인 무결성 꼭 정리를 하고 가십시오. 한 5가지 정도 저희가 학습을 했지만 그중에 정보 처리에서는 개체 무결성, 기본키, 참조 무결성, 외래키와 관련되고 도메인이란 정의 꼭 알고 계시고 해서 관련된 무결성 제약 조건 알고 계시고 이 무결성과 관련해서는 결점이 없는 거죠. 데이터에 결점이 없는 정확성 정도를 얘기하는데 그걸 계속 관철해야 돼요. 유지하고 있는지 약속을 하고 살펴봐야 돼요. 그걸 제약 조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제약 조건 중 개체 무결성 제약 조건. 자, 떠올리시는 게 뭐라고요? 기본키. 키 중에서 기본키죠. 기본키. 자, 기본키 하면 기본키의 정의가 뭡니까? 키를 하는 이유는 식별하기 위해요. 자, 원자값으로 널이 있어서 헷갈리는데 자, 널값 안 돼요. 난널. 제가 기본키는 난널이에요. 이주난널이에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기본키에 속해 있는 애트리뷰트는 널값이나 중복값 가질 수 없다. 당연히 중복값 가질 수 없는데 후보키는 중복값 가질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널값도 안 되고를 기본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지금 기본키 보고 2번 바로 봤는데 시험장에서는 1번부터 4번 꼼꼼히 읽어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예. 자, 46번. 이행적 함수 종속 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자, 해당 문제를 함수 종속 종류로 분류를 하셔도 되는데 정규화 부분에 연계된 문제예요. 이행적 함수 종속. 이행적이라는 용어만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린 정규화에서 배웠죠. 이행적 함수 종속은 굳이 앞 문제와 얘기를 하자면 ENF는 만족하는데 자, 문제가 있어서 3NF로 가야 되는 상황에 이행적 함수 종속을 해결합니다. 즉 3NF에서 이행적 함수 종속을 해결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ENF는 그죠? 이행적 함수 종속의 상황이구나. 말장난 같지만 이게 정규화 문제예요. 자, 그럼 함수 종속 어떻게 해? 자, A고 B고 C고 갑자기 왜 나오죠? 라고 했을 때 이 ABC는 테이블 그러니까 릴레이션이에요. 정확하게는 아직 테이블로 만들지 않았거든요. 더 많이 쓸 수 있는데 릴레이션 아래에 칼럼 이름 ABC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예, 칼럼 명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함수 종속이라고 하면 이행적이다. 이행 관계다 라고 하면 A가 B를 결정하고 있는데 그죠? 학번이 이름을 결정하고 있다 라고 해서 이 학번의 학생은 이름이 이거고 이렇게 함수 종속 관계가 보이는데 결정 관계가 보이는데 그때 상황에 이 결정당한 B가 갑자기 어떻게 해요? 아, 또 C를 결정을 하고 있네?
홍길동이가 그죠? 학과가 컴퓨터학과다. 그죠? 예, 그럼 결론적으로는 홍길동 학번이 학과를 알 수 있는 상황, 결정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이 엄청 많아야 이런 함수종속 관계를 파악합니다. 근데 정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 결론적으로는 A가 C를 결정하는 관계, 이런 관계, 함수종속 관계라 문제가 있을 수 있다예요. 그런 함수종속에 의해서 이상 문제가 있어서 3NF가 가는 겁니다. 그죠? 예,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정의적인 거 해서 2019년도 3회에 처음 나왔어요. 너무 쉽게. A, B이고 B가 C일 때 A가 C를 만족하는 관계. 자, 지금 이번 회차는 안 나왔지만 이 표현이 뭡니까? 칼럼명, 속성명인데 관계상 A가 B를 어떤 종속 관계를 표현할 때 이렇게 쓰고요. A가 결정자 쪽에서 화살표 나오고요. 화살표 받는 쪽이 종속자. 이게 결정 관계라는 거죠. 함수 종속 관계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속성간에. 그래서 당연히 뭐 결정자, 종속자, 뭐 실기에서도 적는 문제가 출제가 됐고, 뭐 난이도는 어렵지 않은데, 그래도 여러분 꼼꼼하게 알고 계시라고 얘기를 했고, 47번 볼게요. DML. 앞부분 DDL 나왔죠? DML 뭐예요? 아, DML 관련해서 매니플레이션이니까 어떻게 조작을 하냐? 누굴 조작해요? 튜플 단위로. 해당하는 SQL 명령으로만 나열한 것은 난이도 높지 않게 나왔죠? 정확하게 알고 있냐 판단을 객관식에서 할 수 있지만 기사 수준으로는 아쉽다. 예. 자, 3번에 보시면 검색, 셀렉션, 인설트, 자, 삽입, 딜리트, 삭제, 행당이 삭제예요, 여러분. 자, 업데이트, 갱신이란 표현을 쓰죠. 수정이라고 해도 틀린 건 아니지만 얼터와 구별하기 위해서 업데이트. 그리고 머릿속에 키워드, 셀렉트 프롬, 인설트 인트, 딜리트 프롬, 업데이트 셋 생각나셔야 되죠. 그 정도까지는 기본. 자, 48번 문제 한번 볼게요. 이겁니다. 자, 우리가 SQL 응용 공부 정말 많이 했어요. 어렵게 문법 난이도 높여서 학습을 했죠. 그런데 문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속상합니다만 그래도 다행이죠. 여러분 합격 점수 무조건 확보하고 가는 거니까. SQL 응용의 절차형 SQL 작성 부분에서 저희 트리거 하면 뭐예요? 방아쇠, 빵야이죠. 자, 이벤트가 발생하면 그 이벤트에 의해서 자동으로 수행되는 절차형 SQL은 트리거입니다. 누가 호출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호출 안 합니다. 함수도 아니고 프로시저도 아니죠. 그래서 호출이 없고 자동 실행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트리거 코드 만들어 놓으면 create 트리거 하면 이벤트가 발생하면, 그죠? 이벤트, 뭐 여기서 말하는 삽입, 삭제, 갱신 등의 작업 상황이 있으면 그걸 이벤트라고 합니다. 그죠? 예. 그러면 이런 작업이 있으면 방아쇠 당겨졌다. 어떻게 해요? 트리거 수행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48번 트리거라는 정의적인 거. 반대로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 이렇게 필기해서 이렇게 단답형으로 정의를 묻는 문제가 나오면 역으로 암기하세요. 실기를 위해서. 자, 실기에서는 어떻게 나옵니까? 트리거의 개념을 간단히 서술하세요. 그럼 많은 교재, 기본서, 뭐 PPT 보시면 다 막 장황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정의하는 겁니다. 트리거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삽입, 삭제, 갱신 등의 이벤트 발생할 때 관련 작업이 자동으로 수행되는 절차형 SQL이다. 이게 정답 모범 답안입니다. 자, 그래서 필기, 실기 함께 공부하시라는 게 이 정도 수준. 필기에 성급한 게 실기에 나오니까요. 이렇게 공부하시는 겁니다. 자, 정보처리 필기와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선생님 이게 맞으면 이건 뭐고 따로따로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긴 하지만 그건 비율적이고요.
죠? 일단 필기기출 보는 문제는 이런 식의 학습과 가이드를 여러분한테 주기 위함이죠. 자, 설계 부분이 이렇습니다. 우리 NCS 모듈이랑은 좀 느낌이 다르죠? 자, 근데 이거 기출이에요. 2018년도 3회 기출이고요. 계속 설계 부분에 논리 설계, 물리 설계 번갈아 가면서 20문제 중에 한 문제 출제가 됐던 문제에 해당합니다. 자, 설계하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어떻게? 설계하면 머릿속에 설계의 순서, 개념, 논리, 물리 설계, 모델링이라고 얘기를 하죠. 데이터베이스의 논리적 설계의 단계에서 수행하는 작업이 아닌 것은 그럼 개념 설계 또는 물리 설계 예제가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건 기출에 너무 많이 나왔던 거라. 자, 논리 설계는 논리적 데이터베이스 구조의 매핑 작업, 매핑이 키워드고요. 자, 트랜잭션 인터페이스 설계하고 스키마 평가 및 정제하는 작업을 논리적 설계. 자, 정규화도 논리적 설계에서 하죠. 그럼 얘는 뭡니까? 레코드 나와요. 레코드는 뭐예요? 물리적인 저장 단위잖아요. 자, 그러니까 1번 해서 물리적 설계와 관련된 부분이죠. 물리적 설계, 반정규화 머리 떠올리시고, 자, 논리적 설계에서는 보시는 것과 같이 3개와 굳이 하나를 더 얘기를 하자면 목표 DBMS의 종속적인 논리 스키마 작성. 그러니까 DBMS가 오라클이냐 뭐냐에 따라서 뭐 RDB냐 저 개체형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스키마의 구조 표현하는 게, 자, 물리적인 거는 효율이에요. 실행의 효율을 감안한 설계 부분에서 저장 레코드 양식 설계, 레코드 집중의 분석 설계, 접근 경로, 그리고 트랜잭션 같은 경우는 인터페이스 설계하지만 여기서는 세부 설계에 들어간다는 게 정보 처리의 오래된 기출 부분이다 라고 해서 보고 가겠습니다. ER 모델 보시면 알겠지만 난이도 하죠. 원래 우리가 기대한 건 뭐예요? 정말 대단한 문제, 예가 있고 뭔가 분석하는 설명형이죠. 아유, 정보 처리. 그죠? 예. 자, 정보 처리와 관련해서는 뭐 그렇다라는 거죠. 자, 보시는 바와 같이 ER 모델 표현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오각형은 우리가 배운 적이 없는데요. 자, 속성. 타원 또는 원형이죠. 자, 속성들의 묶음으로 그 개체를 표현을 하고, 개체와 개체의 관계를 설정하고, 얘네들을 자, 직선 얘기하는 거죠. 실선 얘기하는 거죠. 점선이 아니고. 자, 해서 사각형, 마름모, 타원, 링크선에서 ER, 그렇죠? ER, 엔티티, 릴레이션십, 다이오그램과 관련된 표기법 간단하게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다음은 병행 제어의 로킹 부분입니다. 자, 이 병행 제어의 로킹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러분, 옳지 않은 것은 기출문제. 저 계속 기출문제였어요. 실제적으로 병행 제어의 대상은 뭡니까? 병행 제어. 자, 단어에 집중하세요. 제어를 한다라는 건 참견을 하고 관리를 한다라는 거죠. 컨트롤을 합니다. 병행 수행과 관련돼서. 동시에 병행. 누가? 트랜잭션. 트랜잭션이라는 논리적인 작업 단위가 여러 개가 동시에 DB의 영향, 공유 자원에 영향을 주는데 문제가 없도록 병행 제어를 해야만 한다. 그럼 병행 제어 기법이 다양하게 있는데 그중에 로킹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로킹. 자, 로킹은 뭐냐면, 자, 병행 제어를 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공유 자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그 공유 자원을 문제없이 잘 관리하려고 해서 로킹의 대상이 있는데, 트랜잭션 T1 작업과 T2 작업이 수행을 하는데 병행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용하는 게 동일한 데이터베이스, 동일한 파일, 레코드일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거를 로킹 단위로 봅니다. 단위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럼 그 로킹 단위의 정의가 이거예요. 근데 이 단위가 데이터베이스는 좀 상당히 큰 단위고요. 레코드는 그거에 비해서 좀 작은 단위죠.
예, 공유할 수 있는 양쪽으로. 자, 그럴 경우 로킹 단위가 작고 크고 상대적으로 작냐 크냐에 따라서 어떤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뭐 로킹 단위는 여기 정의되어 있네요. 한꺼번에 로킹 할 수 있는, 나 활용하니까 너 쓰지 마, 잠근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예, 크기를 로킹 단위라고 한다 했을 때 2번 아니면 3번이죠. 당연히 객관식이니까 2번, 3번 두 개의 말이 약간 틀릴 수 있다라는 거죠. 공유 자원이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공유도입니다. 얼마나 T1과 T2가 이걸 공유할 수 있느냐인 겁니다. 자, 공유도적인 측면에서 로킹 단위를 상대적으로 좀 작으면 공유는 많이 될 수 있다 이고요. 로킹 단위가 작아지면 이거 썼다 저거 썼다 쪼가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읽어드리는 시간이 많으니까 시간적인 오버헤드가 증가하는 거죠. 감소가 아니고 증가한다 해서 답은 2번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관련해서는 이걸 정의적으로만 꼭 내가 몰랐던 건데 이거 틀리고 와야지가 아니고 시험장에서 집중하시면 이해가 가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자, 여기서 말하는 로킹 단위가 크면 작으면 커지면 작아지면은 이런 거예요. 상대적으로 로킹 단위가 동일한 상황인데 이게 로킹 대상인데 로킹 대상의 단위를 좀 크게 잡을까 작게 잡을까인 겁니다. 자, 로킹 단위가 만약에 내가 이렇게 잠금 단위 공유 자원에 한 단위를 이렇게 크게 잡았어요. 자, 똑같은데 만약에 이걸 좀 작게 잡아야지 트랜잭션 여러 개가 수행을 하는데 이 자원에 대해서 좀 동시 접근을 하고 싶은 상황이어서 자, 크고 작고 이 한 단위 크기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커졌죠? 작아지면 우리가 생각해야 할 건 두 가지죠. 오버헤드와 공유도. 오버헤드와 공유도. 공유도가 더 쉬우니까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공유도는 로킹 단위가 작아지면 이 공유 자원에 대해서 하나, 둘, 셋, 네 개나 트랜잭션이 사용할 수 있으니까 공유도 높아지는 거죠. 좋은 쪽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럼 반대로 로킹 단위가 커지면 공유도는 낮아지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공유도는 작은 쪽에서 언급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자, 공유도와 동일한 얘기가 병행성 얘기하는 겁니다. 병행, 함께 수행하는 병행성 수준이 높아지는 거죠. 자, 반대로 낮아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내가 활용해야 할 부분이 여기와 여기다. 여기 같이 있어요. 그러면 이 한 단위면 되는데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으면 두 개를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어때요? 오버헤드적인 측면에서 이걸 데리고 왔다가 가만뒀다가 해야 하니까 오버헤드 발생하죠. 자, 오버헤드는 용량적인 면과 시간적인 면 두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시간적으로 생각을 해도 오버헤드 부분은 커지면 오히려 이 한 단위만 사용하면 되니까 오버헤드는 감소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죠? 여기는 반대로 오버헤드가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답이 2번이 틀렸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51번은 천천히 일단 로킹 단위 점검하시고 커지고 작아지고 구별하시고 그래도 기출문제니까 이 문제가 출제가 다음 회차에는 안 나겠지만 앞으로 좀 이후에 지금 시험 보실 분들은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이 문제 그렇게 많이 변경 안 할 거라는 거죠. 자, 뷰와 관련해서 출제가 됐네요. 개편 전에도 뷰는 20문제 중에 한 문제 매회 출제됐습니다. 그럼 개편 후에도 뷰는 한 문제 이상 매회 출제됩니다.
자, 이번에는 뷰가 처음 문제였기 때문에 기존 기출 그대로 2014년도 문제 갖고 와서 출제를 했고요. 뷰를 여러분이 NCS 모듈에서 학습을 하시면 뷰의 제한 사항들을 학습을 하셨죠. 그 문제들 출제됩니다. 뷰는 무조건 한 문제, 20문제 중 한 문제 출제됩니다. 옳지 않은 것은 뷰는 정의가 뭐예요? 가상 테이블. 테이블 구조예요. 근데 테이블이라고 안 하고 뷰라고 해요. 뷰, 시선이죠. 왜 있죠? 기본 테이블로부터 유도된, 그렇죠? 임시 테이블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가상 테이블이에요, 정확하게. 자, 기본 테이블 또는 뷰로부터 유도된 테이블을 뷰라고 얘기를 하고요. 논리적 구조 정보만 가지고 있지 실제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건 기본 테이블. 자, 답 4번이죠. 뷰는 저장장치 내에 물리적으로 존재한다가 아니고 논리적 구조가 정의가 되고요.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건 기본 테이블. 자, 가상 테이블입니다. 뷰는 크리에이트문을 사용하여 정의한다. 크리에이트 테이블. 그럼 뭐 있어요? 드랍 테이블. 자, 크리에이트 하면 드랍합니다. 근데 얼터는 어려워요. 없어요? 얼터는 없어요. 그렇죠? 네. 데이터의 논리적 독립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왜? 보안 때문에 주로 사용하는 목적을 두는 게 뷰라는 거죠. 그래서 52번 뷰는 의미적으로 우리 앞으로도 20문제 중에 평균한 문제가 꾸준히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참조 무결성, 개체 무결성,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도메인 무결성인데, 그럼 도메인은 뭐지? 라고 했을 때, 자, 도메인, 영역이죠. 어떻게? 하나의 속성의 값들의 집합입니다. 속성별, 칼럼별 도메인이 따로예요. 학년 속성. 자, 중학교 1, 2, 3. 4년제 대학교 1, 2, 3, 4. 죠? 자, 도메인. 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의 애트리뷰트가 가질 수 있는 원작 값들의 집합을 의미한다. 이 집합 이외의 값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게 도메인 무결성 제약 조건. 이건 기본 용어라 출제가 된 것뿐입니다. 자, 54번 볼게요. 자, 이 부분이 학습이 좀 NCS 부분에서는 약할 수 있죠. 하지만 저희가 릴레이션 학습, RDB를 학습을 한다면 관계대수 연산은 꼭 알고 계셔야 되죠. 이 관계대수가 바탕이 돼서 구조적 지리어인 SQL, 그죠? 발전한 거니까요. 자, 관계대수 연산에서 두 릴레이션의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속성을 이용하여 중요한 건 이거예요. 두 개의 릴레이션을 하나로 합친다. 뭐예요? 조인한다. 조인. 그죠? 네. 만드는 연산은 조인. 이것까지도 조인 연산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호 생각하셔야죠. 난이도는 낮았죠. 해서 나비 넥타이, 모래시계 옆으로 해서 조인이라는 거죠. 자, 관계대수 또 뭐 있어요? 관계 해석 있죠. 근데 관계 해석은 기출문제가 아주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만 나올 거고요. 관계대수의 이번엔 연산자와 기호, 그죠? 관련되어서 정말 단답형으로 출제가 됐죠. 관계대수는 뭐예요? 릴레이션 연산 부분이에요. 자, 릴레이션을 연산, 처리를 합니다. 그 방법 중에 관계대수가 있고 관계해석이 있는데, 관계대수 하면 머릿속에 떠올리는 게 절차, 비절차. 어떻게, 그렇죠? 어떻게. 자,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따져서 이렇게 해서, 자, 8가지가 있죠. 순수 관계연산자와 일반 집합연산자 8가지인데 시험에서는 집합연산에 대해서는 출제가 관계대수에서 잘 안 돼요. 근데 여러분한테는 익숙하시죠.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알고 있는 기호 그대로고요. 교차곱, 카디션, 프로덕트라고 해서 곱하기 X, 그쵸? 예, 모든 경우, 그쵸? 모든 교차곱, 순서쌍을 구하는 연산을 교차곱, 카디션, 프로덕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조인은 이렇게 교차곱 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속성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합치는 건 여기서도 결합연산이 일어나지만 교차곡과 차이가 나는 게 조인이라는 거죠. 순수관계 연산에서는 자, 셀렉트 또는 셀렉션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프로젝트, 프로젝션 연산, 조인 디비전이고 기호는 소문자 시그마, 소문자 파이죠. 그리고 나누기 기호. 디비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관계도수의 조인 연산. 자, 그냥 기본적으로 조인에 대한 물음을 아주 디테일하게 하는 문제는 출제가 안 됐지만 관계대수와 관련된 건 원래 정보처리 시험 범위에 DB 학습에 있었으니까요. 자, 이 부분은 분산 데이터베이스고요. 분산 데이터베이스는 좀 더 효율적인 면이기 때문에 물리설계 부분의 출제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분산 데이터베이스 목표 중 데이터베이스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분산 데이터베이스의 목표는 무엇인가 하면 생각나는 게 투명성입니다. 투명성 좀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우리 정보처리에서는 4종류 투명성을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데이터베이스가 확장을 합니다. 그런데 작은 데이터베이스를 크게 확장하는 것보다 기존을 유지하면서 네트워크 상황으로 확장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분산 데이터베이스는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된 여러 개의 컴퓨터에 연결된 데이터베이스를 분산하였다. 자, 분산해서 각각각일 수도 있는데 겹쳐질 수도 있다는 거죠. 중복이 있을 수 있는데 잘 관리하겠다. 자, 보시면 데이터베이스 내에 분산된 물리적 환경에서 이게 분산 데이터베이스죠. 특정 지역의 컴퓨터의 시스템이나 네트워크에 장애가 발생하여도 전체적인 일을 처리하는데 문제가 없다. 왜? 안 망가진 다른 쪽 특정 DBMS 얘가 망가졌으면 다른 쪽 네트워크 연결돼서 지원할 거니까. 자, 제가 투명성 하면서 어떤 멘트를 했습니까? 상관없다. 장애가 발생해도 상관없다 이겁니다. 왜냐? 전반적으로는 잘 돌아간다 해서 장애 투명성과 관련된 얘기인 거죠. 자, 56번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합한 것은 출제 2010년이니까 정말 10년 전 시험 문제네요. 키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번에 후보키 문제입니다. 자, 후보키 관련해서는 식별성과 관련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자, 저희가 어떻게요? 키와 관련해서는 식별의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식별은 레코드, 튜플 단위로 이 줄과 이 줄이 달라 구별해. 이걸 식별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식별성을 두고 어떤 성격을 얘기를 하냐면 유일하냐? 이거 유일한 거야? 누가 칼럼을 가지고. 그러니까 특정 속성을 키로 지정한다라는 건 식별성 기반의 가장 중요한 건 유일성입니다. 자, 유일성을 따져서 유일성이 있으면 식별 가능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지정한 키가 슈퍼키죠. 아니, 구별만 하면 되지. 그런데 장황해요. 이 속성, 이 속성 묶어도 식별 가능하구나. 그죠? 그래서 슈퍼키는 간결하지 않구나 해서 최소성 없어도 된다. 구별 가능하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도 좀 둘 다 만족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나온 게 유일성도 만족하고 최소성도 만족하는 후보키예요. 왜 이름 후보키라고 지정했을까요? 얘기 드렸죠. 자, 아무튼 특징적으로는 유일성도 만족하고 식별 가능하게 고유한 값을 가지고 있고 최소성도 만족해서 샘플하구나. 해서 유일성은 하나의 키값으로 하나의 튜플만을 유일하게 식별을 할 수 있어야만 하는 성질을 얘기하고요. 최소성은 모든 튜플을 유일하게 식별을 하는데 꼭 필요한 최소의 속성만 묶어서 구성을 하는 키다. 그렇죠? 그걸 유일성과 최소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둘 다 만족하는 게 후보키죠. 그럼 여기서도 최소성이 답이겠죠. 모두 만족하는 게 후보키니까. 자, 후보키의 정의는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후보키는 주민번호, 학번, 사원번호 이런 거죠. 고유한.
자, 간결하고 고유하다. 그러면 우리가 주민번호나 학번 여러 개가 있는데 저 학사 시스템에서 나는 학번을 갖다가 기본키로 할래 라고 합니다. 후보키 중에서 is not null, not null 해서 널값 빼고 되어 있는 값 너라고 지정해서 한 개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후보키 중에 딱 한 개를 선택하면 그게 프라이머리 키, 주키예요. 주된 키. 후보키 중에서 주된 키. 기본 키가 중요한 거죠. 그럼 기본 키가 하나가 선택되면 후보키 여러 개인데 후보키는 여러 개예요, 여러분. 그 여러 중에 한 개 빼고 그러면 한 개 빼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대체키. 이름이 기본키 중심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후보키는 기본키와 대체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기본키가 될 수 있는 후보들이다. 그래서 후보키고요. 대체키는 기본키 망가지면 기본키를 대체할 수 있는 얼터네이트한 상황이다 해서 대체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기본키 중요한 건 난널이에요. 널 안 된다. 그죠? 예. 당연히 기본키 유일성, 최소성 만족하고요. 대체키도 유일성, 최소성 만족하고요. 기본키는 난널입니다. 널값 없다. 자, 57번 문제. 자, 부분은 서브 쿼리. 굳이 신규 출제 범위다라고 명확하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출제가 됐는데 이 문제는 실제 산업기사 기출이었어요. 자, 기사에서는 이렇게 하위 쿼리 문제가 출제된 바가 필기에선 없고 실기에선 있었는데 이번 문제에 실기에서 처음 등장했고 고급 SQL 너무 안 나왔다라고 하다가 이 문제 하나 출제했습니다. 어렵진 않죠. Select from where? 여기 또 있네. select from where. select from 필수고요. where는 조건절이죠. 조건절인데 모든 연산이 그렇습니다. 가로 보시면 안쪽 가로 먼저 수행을 하죠. 이 하위단에 있다 그래서 이걸 서브 쿼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위 쿼리. 자, 이 하위 쿼리는 select 단, from 단, where 단 다 들어가는데요. 우리 이제 정보 처리에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 하위 쿼리다 그러면 where절 하단에 들어가는 걸 하위 쿼리, 서브 쿼리라고 하고 이건 메인 쿼리, 주된 쿼리, 주 쿼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위 쿼리 먼저 수행 후 주 쿼리를 수행합니다. 조금 더 전문적으로 얘기하자면 하위 쿼리는 딱 한 번만 수행하고요. 그 한 번 수행한 결과를 가지고 select from where의 상위 쿼리가 여러 번 수행을 반복하는 거죠. 자, select from where 하면 하단에 도서 from이니까 자, select from where의 실행의 순서는 from절 먼저 합니다. 그래서 from절의 도서 여기 왔죠. 하위 쿼리에서. 자, 그 다음에 where 조건식 있으면 하위로 내려가죠. where 책명이 자료구조이고 자, 책명이 자료구조이고 해서 자료구조. 우리 산업기사일 때는 운영체제이고였는데 그게 좀 바뀌었어요. 여기 있네. 자, 책명, where절의 책명이 자료구조이고 그죠? 예, 그러면 이 where까지만 하면 요 행단이 선택이 되는 거예요. 튜플.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3번. 거기서 책번호 칼럼, 책번호 요 부분만 검색해라 라고 해서 저 가로 부분은 결과가 테이블로 나오는데 그 중에 222 나옵니다. 222. 다시 얘기하면 자료 구조의 책 번호는 무엇인가 라는 하위 쿼리 질이죠. 자, 그러면 자, 그럼 그 위에 상위 쿼리로 갑니다. 상위 쿼리는 from 도서 가격 이쪽에 왔네요. from. 자, where로 가야죠. 책 번호가 일치하니 22. 책 번호 갔는데 여기 where절이죠. 도서 가격 from where 조건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에 3번 갑니다. select 가격 해서 가격이 얼마입니까? 라고 해서 select 다음에 우리가 알고 싶은 건 결과가 25,000원이죠.
자, 이렇게 이걸 하위컬이라고 하는데 뭐 학습하시면서도 재미있으셨을 거예요. 시험장에 가셔서도 이런 문제는 좀 자신감 있게 풀이하셨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실기로 나온다면 어떻게 나올까요? 라고 했을 땐 요 는 있는 요 부분 빈칸 나오는 거죠. 거기에 들어갈 연산자는. 자, 그래서 눈여겨보시고 항상 기출문제 보시면 실기도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손으로 한번 쿼리문을 직접 적어보시는 거 좋은 방법입니다. 5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 DCL이네요. 제어죠. 이번 회차 너무나 기본에 충실하게 출제됐죠. DDL, DML, DCL 고르게 출제됐고요. 옳지 않은 것은 제어한다 라고 하면 약간 고급 기능. DBA가 주로 사용하는 명령문들이고요. 대상은 DBA가 수행을 하는 거고요. 관련해서 갑자기 여기 정의 나왔네. 이게 답이네. 라고 했을 때 DL이 논리적 물리적 데이터 구조를 정의할 때 DDL 적고요. 데이터 보안, 무결성 유지, 병행, 수행, 제어 DCL에서 일어나죠. 뭐 여기에 권한 부여 및 해제까지도 적어주시면 너무 좋겠다는 게 DCL이었습니다. 자, 59번 문제 볼게요. 59번은 스펠링 외워야 되겠네요. 캐스케이드, 실기 염두하고 외우세요. 참조 무결성 나왔죠. 개체 무결성도 나오고 참조 무결성도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드럼문 중심으로 출제가 됐다라는 거예요. 드럼. 개체 무결성을 위해서 드랍에 옵션이 있습니다. 테이블 제거하는데, 자, 이 테이블 없어. 그러면 이 테이블만 쏙 파지면 되는데,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자, 이 테이블이 없으면 다른 테이블에 영향이 있을 수 있는 그 상황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부모 테이블에 항목을 삭제할 경우, 자, 부모 테이블이라 그랬는데, 이게 참조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참조 상황에 있다라는 걸 여기서 염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외래키로 다른 데서 자식이 사용하고 있는 거네요. 그럼 자동으로 자식 테이블에 해당하는 레코드를 삭제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랑 연관을 끊어라. 연쇄적으로 캐스케이드. 삭제하는데 연쇄적으로 삭제가 취소될 수도 있어요. 그게 리스트릭트이고요. 리스트릭트이고요. 캐스케이드는 연쇄적으로 지워 수행해입니다. 리스트릭트는 수행 안 해요. 근데 캐스케이드는 수행해요. 약간 강제성이 있어 보이죠. 드랍의 옵션은 우리 정보 처리에서는 두 가지는 꼭 알고 계시고 스펠링 외우세요. 캐스케이드. 리스트릭트입니다. ED가 아니고 제거할 때 참조하는 다른 테이블까지 제거하고요. 리스트릭트는 다른 데서 이용하네? 그럼 삭제 못하네? 삭제가 취소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60번 트랜잭션 문제죠. 저희가 병행 수행과 더불어 나왔지만 명확하게 트랜잭션이라는 문제는 이 문제가 처음인 거죠. 자, 더불어 이 트랜잭션은 실기에서 적어라, 원자성, 독립성 나왔습니다. 이 시험이 먼저 있었으면 실기에 도움이 많이 됐겠죠. 자, 트랜잭션은 논리적 작업 단위죠. 그 안에 연산들이 많이 있는데 데이터베이스에서 여러 연산을 다 수행을 하거나 트랜잭션 내부 연산을 아니면 중간에 하다 말면 안 된다 해서 전혀 반영이 안 된다. 자, 해서 or nothing이라 그랬죠. 전체 또는 전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냐? 가장 기본적인 아토믹시티 해서 원자성 얘기하는 거죠. 트랜잭션은 ACID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A 원자성, 트랜잭션의 연산이 모두 수행이 돼야 완전히 처리됐다. 인 거고요. 중간에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장애가 생겨서 못하면 이전에 거 다 취소해라, 롤백해라 라고 해서 완료. 아니면 없다. 저 수행 안 한 거나 마찬가지다. 일관성은 시스템의 고정 요소가 전후가 같다. 일관되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시스템의 고정 요소의 합이 같다라는 거예요. 격리성은 고립성이라고 해서
병행수행과 관련된 거예요. 자, 그래서 트랜잭션 실행 시 다른 트랜잭션의 병행 그러니까 간섭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행해야 된다. 고립되어야 된다. 연속은 트랜잭션의 결과가 나왔는데 그 완료된 결과가 유지되어야 된다라는 걸 영속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20문제 중에 한 문제는 이런 트랜잭션 문제가 출제가 꾸준히 된다라는 거죠. 자, 해서 60번까지 해서 마지막 3과목까지 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필기 강의 해설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문제 자체는 보시는 바와 같이 솔직히 문제 구성은 너무 단답형이라 하라고 봐야 되지만 내용적인 측면으로 보면 충분히 첫 시험에 걸맞게 출제가 됐고요. 그래도 여러분이 꾸준히 학습을 하시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만들어가는 시험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초창기 정보 처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간의 기대한 것만큼의 공부한 것만큼의 실력 발휘를 못하셔서 좀 아쉬움이 있으셨더라도 우리가 실기 어떤 정도의 난이도로 출제될지는 개편 초창기에 계속 공부를 하시고 준비해 가셔야 되니까 꼼꼼히 학습하셔서 필기 고득점 합격하시는 길이 실기 안전하게 합격하시는 길이니까 전공 꼭 하고 가시기를 기대하시고요. 2020년도 1, 2회 이후에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목표 정보 처리 취득 자격을 올해 꼭 이루도록 같이 노력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이번 시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